게 아니라 대통령이 폭도들한테 갇힌 경찰들이 수용된 경찰 병원으로 가서 경찰 미움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섰다고 한다면은 떡볶이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국정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중도 실용 노선이 선거 전략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선거 전략으로는 표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가서 표를 얻어야 되니까 선거 전략으로는 중도 통합이 또는 중도 실용 노선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투표를 앞두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다. 국정은 헌법을 기준으로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링컨이 이 모든 연설에서 헌법이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깔고 했습니다. 링컨은 원래 변호사 출신이죠. 남북전쟁을 강면하여 우리하고 지금 상황이 비슷하죠. 남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미 연방에서 탈퇴하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그것을 누르고 다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링컨이 한 모든 연설에서는 항상 헌법 이야기가 자기의 정당성을 헌법으로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연설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헌법이란 눈밖에 가지지 않았다. 헌법이란 눈, 내가 보는 눈은 헌법이란 안경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다. 사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치우칠 수 없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 헌법이란 눈으로 이 세상을 봐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 중에서 헌법이 아마 단 한마디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재헌절 빼고는 재헌절 경축사에 말고는 헌법이란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존립하고 있는 그 근거가 헌법이고 자기를 뒷받침한 자기의 모든 행동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뒷받침하는 그 힘이 헌법인데 헌법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목사가 설교할 때 성경 이야기 하지 않고 설교를 몇십 차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대통령이 헌법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연설을 하는 것은 목사가 성경 이야기 하지 않고 스님이 불경 이야기 하지 않고 강론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럼 힘이 있겠습니까? 목사가 제가 교회에 가가지고 이런 식의 시국 강연을 하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성경에 근거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에서 우리가 힘이 없다라고 느끼는 것은 가장 큰 힘인 헌법을 외면한다. 헌법을 무서워한다. 헌법을 귀하게 생각한다. 헌법을 기피한다. 이렇게 되니까 스스로 자신을 작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이 헌법 이야기하면 좀 어울리질 않아요. 그러나 대통령이 헌법을 이야기해야 듣는 사람이 참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고 존경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말하지 않는 대통령은 노래하지 않는 가수하고 똑같다. 그런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결국 헌법 대신에 중도 실용론을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중도가 가능하냐? 근데 연방제 통일론을 주장하는 사람과 자유통일론자 사이에 중도가 있느냐? 북핵 찬성파하고 북핵을 찬성하는 사람하고 북핵을 반대하는 사람 사이에 중도가 있느냐? 이명박 정부를 독재로 보는 사람하고 민주주의로 보는 사람 사이에 중도가 있느냐? MBC의 광우병 선동 보도를 비판하는 세력과 지지하는 세력 사이에 중도가 있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명박이가 죽였다고 주장하는 사람하고 노무현이가 자살했다고 주장하는 사람 사이에 중도가 있느냐?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한 합법국가이고 민족사회 정통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중도가 있는가?
공산주의자들을 민주화 운동가라고 표창하는 세력과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 사이의 중도가 있느냐? 8.15를 건국절로 기념해야 된다는 사람과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 사이의 중도가 있느냐?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세력과 김정일 세력 사이에 중도가 있느냐 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죽었죠. 여기서는 그분 표현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마이클 잭슨이라는 50대 참 나이가 나 옛날 어린애 때부터 그 노래를 들어서 그런지 죽었을 때 50살이 넘었다는 걸로 깜짝 놀랐습니다. 죽었습니다. 20세기 후반기에 20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3대 슈퍼스타가 있다고 한다면은 음악 부분에서, 대중가요 부분에서 비틀즈하고 엘비스 프레슬리 그리고 마이클 잭슨이죠. 음반 판매량 이런 모든 점에서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래도 40대에 죽었으니까 마이클 잭슨은 조금 더 오래 살았고 비틀즈는 4사람 중에 1사람은 죽고 좀 3사람 살았나 2사람 살았나 그렇게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이 앨범이 스릴러라는 게인데 이게 세계적으로 1억 장이 앨범 1억 장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엘비스 프레슬리나 비틀즈나 이런 가수가 이런 슈퍼스타가 안 나올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우선 요새 노래를 불러도 그게 빌보드 차트라고 그 랭킹 되는 거기에 한 3주 이상 계속 올라가는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어떤 노래를 계속적으로 좋아하지 않고 새로운 노래 계속 바꿔가면서 좋아하게 되고 또 이 매체가 워낙 다양하게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수들도 각 장르가 다 나오고 해서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한 10년 동안 남녀노소가 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별로 없죠. 제 기억으로는 유행한 게 별도 없는데 지금 세계적인 현상이 그렇게 슈퍼스타는 이제 마이클 잭슨이 마지막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참 기념을 잘하는 사람들이요. 오늘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라는 기사를 보니까 자, 이 미국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다 기념을 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1939년에 뉴욕 양키즈에 있었던 유명한 야구 선수 중에 루 게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 게릭이라는 사람은 야구 팬들은 다 아는데 모르시더라도 그 루 게릭 병이라고 있습니다. 이 몸에서 기력이 다 떨어지고 나중에는 이 팔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게 돼가지고 서서히 가다가 이제 죽어버리는 병을 루 게릭 병이라고 합니다. 그 루 게릭 병에 걸린 이 루 게릭 선수가 이 선수는 또 2000몇 게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나왔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 병에 걸려서 은퇴를 하면서 뉴욕 양키즈 그 구장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아주 짤막한 연설인데 그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요즘도 가끔 그 테이프를 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 유명한 연설 70주년 행사를 한대요. 유명한 은퇴 연설 70주년 행사를 7월 초에 한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었습니다.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이 연설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그런 데서 나타납니다. 유명한 연설, 야구 선수가 은퇴할 때 한 유명한 연설을 70주년이 돼가지고도 기념한다.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서 몇십 주년 돼가지고 기념할 만한 연설이 있습니까? 6.29 선언 나왔으니까 아마 1987년 6.29 선언을 발표한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연설은 그것은 아마 기억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연설이 있느냐?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인데 그것을 그 중요성을 잘 이렇게 부각시키지 않는 데서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고 아예 이명박 대통령처럼 기억할 만한 연설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대통령이 5년 동안 근무를 하면 연설을 수백 회를 합니다. 그 중에 몇 개는 역사를 움직인 연설이라는 거고 또 국민들이 그 연설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특히 몇 문장은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할 수 있을